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저희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바로 다음 날 홈페이지 주소를 상단에 걸어 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데요. 네이버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이 www.newsbriefing.co.kr을 쳐서 들어가거나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때려도 홈페이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그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이 빠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귤박스에 귤만 보냈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지금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지금 한 달 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요. 자, 원내대표 선거를 먼저 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를 어떻게 또 뽑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최근 5, 6월로 김병준은 2월 달로 이러다가 두 사람이 싸웠다가 경고를 보냈다가 지난 금요일 날 했을 때는 급기야 금요일 날 오후에 문자로 해촉 전원책을 조강특위위원회에서 해촉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전원책이 외부 조강위원을 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한 세 사람인가 데리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전원책과 같이 가지는 않고 남아서 전원책이 없어도 또 조강특위위원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설이라고 집착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고요. 대한민국에 어찌하여 이렇게 보수 진영의 처신들이 다 개판 5분 전이냐. 제가 주방장과 홀서빙맨의 충돌이다 했는데 주인은 없고, 주인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 상중이라서 우리가 상을 좀 오래 치러야 되겠다. 한 3년 사는 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을 치르고 있어서 식당을 대신 좀 경영해 달라고 주방장한테 이렇게 정권을 맡겼어요. 근데 주방장이 이제 홀 서빙맨을 하나 데려왔는데, 따라서 이제 이 홀 서빙 종업원 한 또 서너 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방장한테 큰 소리 치다가 주방장한테 잘렸습니다. 홀 전무가요. 홀 매니저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또 홀 매니저가 주방장이 나하고 둘이 어떻게 해먹자 한 게 있다, 폭로를 하겠다고 또 애고를 했습니다. 자, 거의 갈 때까지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내달 13, 14일쯤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겠다는데, 참 엊그제 제가 이 사람들 지난주에 자꾸 와달라는데 안 간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가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한국당 가서 강연할 때 무슨 투쟁 이야기하고 뭐 보수 원론적인 이야기를 왜 안 했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론가는 소설가가 못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서요, 뭐라고 하든 제 말을 안 들을 건데 거기서 문재인 투쟁을 강화하고 솔직히 뭐 웰빙을 포기하고 투쟁성을 길러야 된다, 뭐 이렇게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숱하게 들었을 이야기인데 몰라서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당신들의 색깔과 컬러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왜? 저도 또한 남들처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만나는 사람 중에 숱한 사람들이 해야 될 저작거리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듣든가 말든가는 저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저작거리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치 수준이 그야말로 저자
막걸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14일 날 예고를 했고 오늘 12일이니까 수요일 기자회견 하겠다 했고 김병준은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기강이 흔들리면 쇄신도 혁신도 불가능하다 했는데요. 말은 맞지만은 그것이 제가 볼 때 김병준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김병준 위원장은 그냥 이쯤 했으면 물러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방장이 이 홀 서빙 매니저를 하나 고용했는데 매니저가 주방장하고 둘이서 좀 해먹기로 담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또 주인 없는 식당 서로 주인 행세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주방장이 매니저를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가 니하고 내하고 둘이 해먹기로 한 거 폭로하겠다 예고를 하면서 네가 내한테 귓속말로 한 말이 있지 않냐 그걸 내가 폭로하겠다 이럽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홀 서빙 매니저와 주방장 둘 다 그 식당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그 집 아들들이 와서 쌈박질을 지금 아들들이 친박, 비박, 친이 뭐 새신파 이래 쌈박질을 하고 있고 탈당파 돌아온 탕아도 있고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망하는 거는 그 집의 아들들을 운명한 맡겨야지 주방장이나 이 홀서빙 매니저가 그 집을 살려야 될 역사적 의무나 국민적 과제도 없어요. 또 그 둘도 누가 아들들보다 낫다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는 꼬라지들 보면요. 그러니까 객들은 빨리 집에 가고요. 솔직히 아들들끼리 이제는 상 치른다고 좀 그 핑계 대고 뒤로 숨어서 좀 쉬었는데 이제 힘도 좀 축적했을 거니까 저들끼리 나와서 쌈박질을 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그 식당에서 한마디로 손님한테 뭐 안 좋은 거 좀 넣어서 장사하다가 식당에 아버지가 주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병고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식당도 평판이 떨어져서 행편없어서 손님도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좀 빠질게. 아들들끼리 그 와중에 서로 다음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이제 주방장하고 홀 서빙맨에게 맡겼어요. 자, 그래가 또 객들끼리 싸움질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원책 변호사는 그 폭로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수호지지. 근데 무협소설에 보면 그래도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하면서 대의명분은 따져요. 사무라이도 그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뭐가 되느냐. 비열한 거리에 노는 동네 생양아치들끼리의 싸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기자회견 하지 말고요. 더 이상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옛날에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공개를 하거나 안 그러면 당신이 조강특위위원으로서 정권을 준다고 임명할 때 둘이서 쑥닥거렸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구미 뒤틀어졌다고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것도 웃기고요. 김병준은 전원책이 이래 됐을 때 나도 책임이 있다. 너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라고 나와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두 사람 다 거기서 치고받으면요. 그야말로 똥걸레 대걸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나이살 드시고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똥밭에서 뒹굴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병준이 조강특위 본의가 무너지고 비대위 기강이 해이해져서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미안하지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이 똥밭에 애초부터 잘못 낙하됐다는 겁니다. 착륙을 하면 곧바로 똥밭인데 거기서 당신이 뭘 해보겠다고 똥 묻은 수박을 강물에 씻어서 안 그런 척 팔라 해도 그 냄새가 지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그냥 똥밭이 돼버린 수박밭은 그냥 저들끼리 알아서 하든가 안 되면 나중에
무슨 불도저 갖고 와서 있는 채 다 갈아엎어서 다시 객토를 하든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남이 자꾸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이 똥밭을 내 거 만들라고 한마디로 등기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오해를 싸고 있어요. 그러니 주방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홀 서빙맨도 또 욕심을 내가 아니 주방장도 들어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참에 그냥 수박밭을 썩은 수박을 다 돌이낸다 하고 내 수박을 집어넣어서 차지해 버릴까 욕심을 가지는 것도 또 무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 두 사람은 이 밭에서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 더 구불면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전직 부총리까지 했던 교수예요. 변호사 교수가 이 바닥에 와서 이 짓거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죠. 자, 김병준 이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미에 총리 내정한다니까 그 와중에 와서 총리 기다리다가 결국은 내정자 소리도 요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수모를 당했죠. 이제 남은 것은 오욕과 더 엄청난 수모만 남아있을 건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사는 부분은 왜 원내대표 선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시간 끕니까? 그냥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같은 날 다음 달에 해버리고 빨리 손 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죽든지 살든지 저들이 싸워야 됩니다. 최근에 무슨 탄핵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홍문종이하고 또 김무성이 싸우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홍문종, 김무성 둘 다 입을 다물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느냐? 철저하게 내가 제대로 싸우겠다. 한국당의 표찍을 당원들, 대의원들 앞에 문정권을 상대로 더 투철하게 싸우겠다라는 갱년대회 한번 열어서 뻥이라도 더 열심히 싸우겠다는 사람 밀어줘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2월 달에 하면 뭐가 나아지고 6월 달에 하면 나아지겠어요? 전원책 변호사 미안하지만은 한국당의 당신 생각으로 무슨 경제민주화가 애초에 박근혜 경제민주화가 잘못되었다. 뭐 빨간 색깔 어쩌는 당신 수준으로 거기 사람 더 넣어봤자 한국당에 없어야 될 사람들만 저 기득권 앞잡이들만 더 들어와요. 웰빙이 넘치는데 웰빙이라고 쏟아내고 그 자리에 더한 웰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간 김에 입 다물고 있고요. 김병준도 한 달 뒤에 넘겨주겠다고 선언하고 전당대회 원내대표 당대표 같은 날 다 이렇게 해버리고 빨리 뽑아야 돼요. 그럼 뽑는 기준은 뭐냐? 투쟁을 문정권을 상대로 강하게 하겠다라는 갱년대회를 열어서 그 연설 중에 또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고 투쟁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웰빙들 당에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황교안이 당대표하고 싶으면 본인이 투쟁하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하여. 적어도 황교안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3년이나 4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억울하다. 그 구명운동 하겠다. 그거 선언해야 그건 사람다운 겁니다.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사람다움이 달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세훈이 쥐가 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투쟁하겠다고 하고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말면 되는 거고 원희룡이 한라산에 헬기장 김정은이 앉을 헬기장 운운하는 사람을 한국당이 받아서는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당에서 지금 안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런 사람을 출당시켜버려야 되겠다고 가치로 내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걸어야 될 가치는 한국당이 문 정권을 상대로 무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겠다. 무슨 예산 협조 지랄 같은 당신들 없어도 저들끼리 알아서 잘 해요. 그 다음에 무슨 경제 살리기 이미 죽은 경제를 뭘로 살려요? 무슨 인터넷 은행이나 원거래 의료 해주면 경제가 삽니까? 입국장에 면세점 열어가 살면 저도 한 10,000개쯤 열어주겠어요.
아니, 편의점을 다 면세점으로 해버리지. 그거 해갖고 경제 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니 예산 심의하니 개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당신들은 장애투쟁으로 기어 나가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장애투쟁에 나가서 전국 당협별로 한마디로 한국당의 당협이 25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당협별로 500명씩 동원하면 12만 5천 명입니다. 그 12만 5천 명을 가지고 연말까지 장애투쟁을 하고요. 지금 논리를 만들면 쫓아낼 논리는 차고 넘칩니다. 친북 군사 합의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하든 말든 관계없이 한국당의 12만 5천과 그 다음에 장외에 태극기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되어서요. 합치면 20만도 넘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반이 되면 이제 나머지들이 가세하면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당은 장외투쟁 선언하는 사람을 빨리 당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무슨 당협 물갈이요? 혁신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기록을 해요. 당협별로 500명씩을 동원 못하는 사람을 다 나중에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지 주머니에 돈 내서라도 일당 줘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투쟁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 출연해버리면 당연히 물갈이가 되고 투쟁에 소극적인 사람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죠. 이걸 내걸고 당 대표를 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갈라니 뭐 정권이 칼을 댈 것 같고 그리고 대선은 나가고 싶은데 당대표 하려면 괜히 말이야 이 상처 생길 것 같고 이런 자들은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자들을 꽃가마 태워가지고 대선까지 갑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길거리 투쟁을 하겠다. 전 당의 조직을 동원해서 문정권을 상대로 퇴진 투쟁을 하겠다라는 사람,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다음 달에 빨리 뽑아라는 거예요. 그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